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저희가 4월부터 유병력을 가진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가입의 문턱을 한껏 낮춘 이 유병자 실손보험과 더불어서 진단자금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전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K사 큰사랑 플러스 CI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바로 연락 주실 수 있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가 바뀝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최영선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으신다고요? 하지만 한번 아파보신 분들은 이래서 건강할 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일단 한번 아프신 분들이 보험의 문턱을 두드리는 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병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저희가 더 드리겠습니다. 유병자에게 희망을 부르는 보험, 오늘은 유병자 보장보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병자를 위해서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진단자금을 65세까지 보장하고요. 암 진단자금도 대장 점막내암을 포함하여 생식기암까지 무려 4천만 원을 보장합니다. 유병자에서 잊지 말아야 될 숫자 3개, 325인데요. 이 숫자의 숨은 뜻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고, 이에 관계되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어도 일정 부분 심사가 가능한 게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뇌졸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뇌에 대한 관련된 질병 중에는 뇌졸중과 뇌출혈에 대한 진단자금으로 나눠할 수가 있는데요. 뇌졸중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뇌출혈은 실질적으로 발생 빈도가 20%밖에 안 됩니다. 열 중에. 하지만 뇌경색은 발생 빈도가 80%나 되네요.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같이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뇌출혈만 보장할 때에 뇌경색이 빠짐으로 인해서 80%의 기회 손실을 막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졸중의 직접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1위는 단연 고혈압이고 당뇨, 고지혈, 심방세동,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성인병들에 대해서 뇌혈관 질환, 뇌졸중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뇌졸중의 원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뇌졸중 환자의 10명 중 8명은 고혈압으로 비롯된다고 합니다. 자, 뇌졸중의 원인이 70% 이상이 고혈압인데요. 고혈압 환자는 지금 현재 통계 수치로 1000만 이상의 숫자가 고혈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의 유병자 보험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병자의 뇌졸중 진단자금을 포함해드리고 유병자에 의해서 갱신형이나 비갱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유병자를 위해서 질병 사망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포함해도 되고 안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질병 사망을 포함하는 것
경우는 보험료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병자에 대해서 질병 사망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료 폭을 낮춰서 가입을 좀 유연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뇌졸중 진단자금을 75세까지 가입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화재의 유병자 보험. 그럼 한번 저희가 숨어있는 3회의 뜻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이라는 것은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재검이 없으셔야 되네요.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력이 없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심사가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암이나 기왕력, 4대 기왕력이 5년 이내에 없으셔야 됩니다. 뇌나 혈관, 말기 간질환이나 말기 폐질환 이런 기타의 중대한 질환에 대해서 5년 이내에 기병력 내용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40세부터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느냐? 65세까지 뇌졸중 진단자금 1,000만 원, 질병 상해 3일 초과가 아닌 첫날부터 3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암 진단자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식기나 대장 전막 내암까지 4천만 원까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몇 세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0세부터 가입 가능하다. 내용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유병자 보험료를 한번 예시해 봤습니다. 60세 되시는 여자분이 상해급수 1급이신데요. 자, 질병 사망 넣지 않고 일반 상해 사망만 1,000만 원 넣고 뇌졸중 진단비,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법률 비용에서 20년 갱신 100세까지 연장 가능하게 하면 보험료 단돈 3만 원이면 가입 가능하시네요. 그렇다면 보장을 조금 더 확대해 봤습니다. 60세, 50세부터 60세까지는 보장에 대한 보장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상해 사망, 뇌출혈 진단자금, 거기에 별도로 뇌졸중 진단자금 1,000만 원까지 넣고요. 질병 수술비 30만 원, 상해 수술비 50만 원, 법률 비용 2천만 원 넣습니다. 70세 이후로는 안타깝게도 뇌졸중에 대한 진단자금이 가입은 가능하나 금액이 반으로 축소돼서 5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시네요. 뿐만이 아니라 질병 수술이나 상해 수술 부분에 대해서 살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40세 되시는 남자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면 앞에는 갱신형이었고 지금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여자분 같은 경우는 44,292원, 남자분은 55,172원이면 지금의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보장으로 많은 부분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병자를 위해서 실손 부분도 많이 확대됐는데요. 어떤 부분이 확대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장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3개월 이내에 투약 관련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병자는 지금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게 투약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고지 내용에서 없앴습니다. 투약 부분에 대한 소견, 수술, 치료, 추가 검사, 투약이 빠져 있죠. 그 다음에 3개월, 1년 이내에도 특별하게 가입 심사 요건에 제재를 두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5년 이내에도 30일 이상의 투약 내용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도 암과 관련되는 질병 외에는 특별하게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굉장히 폭넓게 가입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입원비 또한 총 입원비 5천만 원 중에서 본인 부담금 10만 원과 30%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고요.
외래 진료 같은 경우는 처방에 대한 보장이 빠져 있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일단 외래 진료 부분에 대해서도 2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 2만 원만 내면 20만 원까지 크게 일반인과 차이 없이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유병자 실손 보험료는 한 얼마나 될까요? 50세 남자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기본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한 2만 340원 정도 되신다 이러시면 유병자는 한 4만 원 선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여기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30% 정도 완화해서 34,230원이면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 실손 보장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50세 남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4,230원, 여자 같은 경우는 48,920원이면 실손 부분에 대한 유병자에게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유병자 여러분,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서 또 뇌졸중 진단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수 보장 내용과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는 구영본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예. 내 보험 바로 알기.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인 뱃속에서부터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인생에서 동반자와 같은 이 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내가 정작 아팠을 때 보험료를, 그러니까 내 돈을 못 받는다. 그런 큰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보험은 교보생명의 큰사랑 플러스 CI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계약자인 엄마가 자녀를 피보험자에서 가입한 종신보험인데요. 예. 제목에서 보시면 큰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보험이 진짜 큰 사랑을 주는지 하나하나 저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증권을 보고 처음에 가장 먼저 잘했다라고 판단한 부분은 수익자 지정입니다. 예. 네. 방송에서도 수차례 나왔지만 이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법적인 분쟁이라는 부분이 항상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자 지정을 사전에 했다라는 부분은 아주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피보험자는 자녀 20대이시고, 그리고 계약자는 이제 40대 후반의 어머니로 되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아무래도 피보험자보다는 계약자가 먼저 사망할 수도 있다. 예. 이럴 때는, 이 피보험자가 어떠한 납입 능력이 되거나 아니면 따님이기 때문에 뭐 출가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 수익자를 변경을 하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때는 이제 자녀 본인의 이름으로 수익자를 설정을 해야겠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계약 기간도 중요하시거든요. 보시면 주계약은 종신까지 보장하도록 넉넉하게 보장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특약은 80세까지만 보장되게 되어 있거든요. 즉, 보장 기간이 좀 짧다.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짧은 부분은 좀 넉넉하게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주계약 7천만 원과 보시는 각종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수술 특약, 실손 의료비를 포함해서 월 13만 3,770원을 납부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년 동안 납부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점검을 좀 해볼 부분은 과연 이 13만 3,770원을 보험료 10원 하나 올라가지 않고 20년만 내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갱신형 담보가 포함되어 있죠. 수술 특약과 실손 의료비. 그래서 3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는 지금 보험료가 갱신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피보험자의 나이를 고려해보면 예. 최소한 10회, 15회, 20회 이렇게 갱신이 되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처럼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빼고 수술 특약 같이 내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특약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보험료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이 보험에서 두 가지 내용을 좀 점검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주계약이고 두 번째는 여성건강치료 특약입니다. 주계약을 보시면 보험가입 금액 7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7천만 원을 어떻게 드릴까요?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확인을 해보면 사망보험금과 CI보험금 이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게 되는데 예. 내용을 보시면 사망보험금은 7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I보험금은 5,600만 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5,600만 원이라는 이 돈이 작은 돈은 아니죠. 예. 근데 왜 이 금액의 차이가 있냐면 이 CI보험은 80% 선지급형이기 때문에 주계약 금액이 7천만 원, 그러니까 이거의 80%인 5,600만 원을 CI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의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여성에 한해서 유방암이 걸릴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방암은 일반 암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실제 이 CI보험금의 한 절반 정도, 한 40% 정도만 선지급을 해드리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은 사망보험금이 60% 정도를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피보험자가 여성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에게 좀 유리하게 만든 부분인 건가요? 해석하기 사이에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암으로 되어 있다면 선지급을 80% 받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암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네. 다른 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80%를 받는다. 근데 이 유방암은 40% 받는다. 그러면 당장 어떤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쓸 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장점은요? 장점은 나중에 사망했을 때라는 것밖에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사망보험금이라는 자체가 장점이 될지는 요거는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가입자분들께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CI보험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I보험금은 내용을 보시면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이렇게 중대한이라는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중대한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CI보험에서 규정하는 규정입니다. 중대한 질병 6가지와 중대한 수술 4가지, 그 외에 화상과 부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CI보험은 이 범위 안에서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준비를 하실 때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점검을 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건강 치료특약입니다. 자, 우리 아나운서님. 예. 이 제목을 보면 여성건강 치료특약, 여성분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성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 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일까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 특약 내용을 보면 여성분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네. 들어가 있을 것 같죠. 네.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내용을 보시면 2대 질병과 수술비, 그리고 8대 특정 질병비, 부인과 질병, 이렇게 입원비를 이제 보장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2대 질병이라 하면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이고요. 예. 그다음에 부인과 질환이라면 뭐 여성분들, 그다음에 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여성분들 하면 제2의 심장이라는 뭐 자궁 부위와 기타 여성에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질환에 대해서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이제 입원비를 받으시게 되는 부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뇌출혈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즉 뇌에 관련된 질환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실제 이 뇌 질환 중에 뇌출혈이 차지하는 부분은 뭐 여러 이렇게 인터넷을 요즘 많이 보실 텐데요. 어떤 데 보면은 뭐 10%, 어떤 데 15%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10에서 20%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질환을 전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작은 부분만 보장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면 뇌질환은 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이라든지 뇌경색이나 뇌졸중을 보장하는 60% 이상대 이런 보장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를 하실 때 이렇게 좀 폭넓은 부분을 보장을 준비하셨다면 이렇게 제한적인 보장을 받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녀분이 나이가 어리시니까 뇌혈관까지도 보장을 폭을 늘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오히려 가입하는 요 시점의 나이를 보면 예. 훨씬 더 저렴하게 이런 뇌혈관 질환 같은 부분을 넣을 수가 있었죠. 네. 근데 나이가 이미 25세가 넘은 28세 시점이라면 가입할 때보다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CI 보험이라는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네. CI 보험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떤 많은 치료비도 들어가고요. 또 생활비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거동을 못하면 간병비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럴 때 보험료 일부분을 선지급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CI 보험의 지급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정만 알신다면 CI 보험을 준비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예. 총평을 해드리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준비하실 때, 이렇게 보장기간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 것보다는 길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이 이렇게 제한적인 보장보다는 조금 넓은 보장을 받으시도록 준비를 하신다면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보시면 이런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30년, 40년 전에 만든 자동차가 지금도 잘 굴러가는 자동차가 있거든요. 이런 자동차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관리를 잘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 보험도 똑같다고 봅니다. 관리를 잘하시고 또 낡은 부속이 있다면 좀 가르시고 고치신다면 지금보다는 좀 좋게 유지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는 구영본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들어준 CI 보험이었죠. K사 큰사랑 플러스 CI 보험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보험을 이미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증권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이 같은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상담 내용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문자부터 상담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62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어떤 게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또 4월 들어서 이렇게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문의 많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 안수연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네. 4월 들어서 유병자 관련돼서 실손보험이 새롭게 이제 단독으로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혈압이나 당뇨나 뭐 고지혈 있으신 분들은 보험을 준비하시면 그쪽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할증이라고 해서 다소 비싼 보험료로 이제 보장을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4월부터는 혈압이나 뭐 다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신데 약을 안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약간 좀 차이점이라면 지금 보험 그러니까 단독 보험은 이제 15년 동안 는 같은 보장을 받으시고 그 가입 의사가 있으시면 이제 계속 그 보장을 이어나가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약 드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3년마다 이제 갱신되는 시점에서 재가입 의사를 좀 밝히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만큼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한데 가입은 더 가격이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좋으신 것 같은데 특이하게 있죠. MRI나 뭐 도수 치료나 이제 비타민 주사 뭐 이렇게 주사 받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병자분들은 좀 보장 받으실 수는 없고, 예.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요. 지금 준비하시면은 훨씬 저렴한 보험료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MRI나 주사 치료, 뭐 도수 치료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유병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렇죠. 소식인 거잖아요. 네, 저희 그렇습니다.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할증이 많이 됐었는데 할증의 폭이 적어졌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번에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인수에 문제 있으신데요? 지금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또 풀어볼게요. 저희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9403님께서 주셨는데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재진단암과 2차암 중에서 어떤 보장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미 암 보장은 있으신 분이실까요? 구형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암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흔히 이제 관심을 많으신 분이시죠. 2차암과 재진단암. 들어보면 단어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장을 해주는 부분과 암에 대한 종류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2차암 같은 경우에는 원발암과 다시 그 2차 전이된 암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해드리게 되고요.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외에도 전이된 거 외에 추가적인 암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어떠한 암도 보장을 해주는 좀 폭넓게 보장을 해드린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장 개시일 같은 요런 기간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하실 때 조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험료 차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2차암보다는 재진단암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장의 폭이 넓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 두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장의 폭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전화 이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만기가 예. 80세인데, 예, 이 보험이요. 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라서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예, 예. 지금 이거 뭐 아들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건가요? 예, 예. 혹시 아드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22살이요. 22이요. 그럼 아드님 앞으로는 이 보험 한 건만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신 예,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 연결해서 구체적인 내용 나눠볼 수 있게 좀 도와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보내주신 증권을 먼저 분석해봤습니다. MG손해보험의 그린라이프 원더풀 보험을 들고 계신 분이세요. 아들 보험이라고 하셨죠? 2008년도에 가입하셔서 20년 납 80세 만기로 들고 가고 계셨습니다. 문의사항 다시 볼게요. 올해 22인 아들 보험 문의를 하신 건데 만기가 80세라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바로 다시 가입하는 게 좋을지를 여쭤볼게요. 안수현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문의사항이 이제 만기가 80세인데 이거를 과연 유지해야 되나 아니면 새롭게 준비해야 되나 이분이 네, 좀 네.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네. 2008년에 준비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자녀분이 지금 12살? 요 정도였는데 그때 네. 당시에는 이제 최선의 보험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손보험도 있고
이 안에 이제 암도 5천만 원이나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아이가 다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후유장애가 생길 경우에 1억도 보상이 되고, 또 혹시나 아이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타인에 대해서 이제 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에 이런 배상 책임도 1억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근데 이런 보험이 2008년도에가 가입하셨을 때 이제 이게 쭉 100세까지 보장이 되면 좋은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생명 기대 수명이 이제 80세 이상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80세까지인 게 다소 아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보시면, 시청자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네. 네. 뭐 애들 다치거나 뭐 네.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나 뭐 네, 그런 준비는 다, 예, 잘 해놓으셨는데, 실손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대 진단금,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시청자님 그 증권을 보니까 뇌하고 심장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예, 근데 이때 당시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지금 만기가 80세니까 그 가입 시점에서는 정말 최고의 보장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22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점이 제일 걱정이 되실까요? 시청자님께서는. 요새 뭐 80세보다 훨씬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100세가 다 있다고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게 보장이 되면서 그렇죠. 네네. 이제 뭐 이런 건강 뭐 암이나 뭐 뇌졸중 뭐 심근경색 그런 거 네. 뭐 질병에 대해서 그렇죠. 어린이 보험 때는 이제 상해 쪽에 포커스가 맞췄다면, 지금은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그 질병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좀 보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80세가 만기니까 이제 요 부분을 100세 만기로 좀 그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실손 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3천만 원에 이제 10만 원 이렇게 좀 보장이 작았으니까, 만약 지금은 뭐 5천만 원에 보통 30만 원까지 가능하시잖아요. 예, 요 부족한 부분만 좀 보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이가 22살이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신다면 뭐 뇌혈관이나 혈성 이쪽 부분을 폭넓게 준비하시되 1,000만 원까지 가능하신데, 성인 보험에서는 이제 최대가 600인데요. 그 시청자님께서 보험을 준비하실 때 제일 고민될 게 어떤 부분일까요? 보장은 크고 싶지만 아무래도 보험료가 제일 걱정이 되시죠? 아,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막 복잡하고. 네네. 지금 근데 어린이 보험 하기에는 나이가 있으니까 성인 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이 보험에서는 그 성인 보험에서 가능한 뭐 납입 면제 특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없고, 또 어린이 보험에서는 요즘 그 저해지 상품이라고 해서 납입할 때 그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이제 납입이 완료되고 보장을 받는 시기에서 만약 80세까지 안 아플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자녀가 보험을 준비했다가 이 부분을 정리해서 그 노후자금을 쓰는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요. 시청자님께서는 우선은 이 보험은 유지 잘 하시고요. 부족한 100세까지 만기를 좀 변경하시고, 일단은 5천만 원 있으시지만 그 대부분의 의료 보장이 들어가는, 이 비용이 들어가는 데가 60세 이후에 이제 보장이 많이 필요하니까, 암 2천만 원, 또 뇌졸중 2천만 원, 또 급성 2천만 원 해가지고 없는 부분을 좀 보강하시고, 아직까지는 건강하시면 더 준비하실 수 있는 보장이 많이 있지만, 어머니께서는 이 자녀분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면 10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이제 이 보험료를 납입을 해주셔야 되니까, 어머니, 그 시청자님께서 저렴한 이제. 거로 해주세요. 저렴하게.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지 않게요. 네, 시청자님께서 이제 부담 없이 자녀를 준비하시는 선이 보통 저희가 뭐 경조사가 있을 때도 보통 납입하는 보험료 그 수준이 한 5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 정도에서 암이나 이런 그 3대 진단금 2천원씩 준비하시고, 다치거나 아파서 수술할 경우에 이제 꼭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한 5만 원 정도에서 준비를 하신다면, 나중에 그 시청자님께서 이 보험료를 납입하시다가 자녀한테 물려주실 때라도 부담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겠네요. 시청자님, 기존에도 지금 보험료가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세요.
네. 보완 전략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혹시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도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고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예. 설계사로 있어서 아, 예. 그 사람 소개로 보험을 2개를 가입을 했는데요. 예. 하나는 저축이고 하나는 보장성이라고 해서 가입을 하긴 했는데 예. 보장성이 좀 80세로 끝나더라고요. 예. 네, 80세도 괜찮다고 해서 들긴 했는데 괜찮나 해서요. 아, 그러세요? 네. 보험을 가입했던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5. 45이요. 꽤 늦게 보험을 준비를 하셨네요, 시청자님. 네. 지금 저희 보내주신 증권 보니까 한 달에 보험료가 20만 원이 좀 안 되던데, 이 보험료는 그래도 유지가 가능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형본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봤습니다. 2건의 보험 가입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죠? NH농협생명에서 2건을 가입하셨는데 매일 안심재해보험 이거 보장성 보험이고 이제 다만 보험기간이 80세 만기여서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NH농협생명에서 내만같이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하셨는데 이거는 저축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잘 가입이 된 건지 봐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올해 45 되신 여성분께서 80세 만기로 가입한 보험 잘 된 건지를 여쭤보신 겁니다. 구형본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께서 그 문의해 주신 내용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보험 2개 자체가 다 동일한 회사로 준비를 하셨네요. 네. 네, 그리고 가입 시점도 최근이시고요. 네. 네.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계셔서 대부분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한번 리모델링을 받으면서 새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리모델링을 받으실 때도 조금 상세하게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기존 보험을 만약에 해지하실 부분이 있다면, 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어떤 손해가 있는지, 새로운 보험에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게 있고, 더 좋아지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더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문의하신 내용은, 보면, 그, 안심재해보험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종신보험을 준비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오늘도 그렇지만 요 80세 만기형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데, 제 의견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재안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준비하시는 어떤 그런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일단 우리 그 시청자님의 나이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을 보면 조금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보장 내용을 보면 안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 보험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내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심하게 보장을 쭉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기간이 80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80세 이후에는 보장을 받기가 어렵겠죠.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가 있는 재수술이나 골절 이런 걸 보면 보장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수술 특약 같은 경우에 보시면 중대한 수술을 받으시면 300만 원, 일반 수술을 받으시면 30만 원 이렇게 나가시거든요. 네. 그러면 중대한 수술 외에 일반 수술 같은 경우 30만 원.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진단비라든지 보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요 주신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없으세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저축 용도로 준비하셨다는 이 종신보험. 종신보험으로 저축 용도로 준비를 하셨는데 요거 혹시 가입하실 때 어떠한 안내를 받으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나중에 이거 갖다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보험을 가입하고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다음에 이자도 불 것이고 그러면 이걸 나중에 뭐 목돈으로 받아도 되고 아니면 네. 연금으로 전환을 해도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현재 이 보험은
4%대, 제가 알기로 한 3.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 이하까지 떨어졌겠네요. 예, 그 정도 2%대 확정금리로 아마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확정금리가 공시율로 바뀐다라는 혹시 안내 받으셨나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부분 보험 가입하실 때 문제점들이 그런 부분들이죠. 네. 큰 거,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거는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정작 나중에 갔을 때 내가 손해갈 만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현재 확정금리에서 공시로 바뀌기 때문에 손해 아닌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지를 하신다면 그냥 이 보험의 특성 중에 그런 게 있죠. 자동 인출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기 인출이라고 해서 내가 매달 일정 금액을 그 날짜에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기능을 활용하신다면 연금 전환한 것보다는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종신보험의 특성이죠. 종신보험에서 보면 이 보험에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잡혀 있어요. 네. 보시면 7천만 원이 잡혀 있죠? 네. 네. 그러면 납입하시는 이 보험료에서 이 7천만 원이라는 사망보험금, 그러니까 언제 사망하시던 이 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일정 부분의 사업비라는 걸 공제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는 작은 금액이 투입이 되고 이 금액에서 어떠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저축 목적과는 조금 다르다. 반대로 연금을 준비하셨다고 볼게요. 물론 연금도 사업비를 공제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종신보험처럼 많이 공제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같은 금액을 내가 불입을 할 때 10만 원 공제하는 거와 만 원 공제하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봤을 때는 만 원만 띄는 게 훨씬 더 이자가 많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저축 목적이라고 봤을 때는 종신보다는 연금으로 준비하셨는 게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뭐 저한테 그 저축용으로 바꿀 수 있게 좀 얘기해 주실 수도 있나요? 저축 상품을 추천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뭐 어떤 특정 상품을 추천해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내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품보다는 어떤 흐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즘 뭐 신문 기사나 아니면 네이버 보신 분들 핫 이슈죠. 보험 관련돼서 변액보험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변액보험이 요즘은 옛날에는 변액보험이 사실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변액보험이 좋다는 얘기가 간간히 들리고 또 많이 들릴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액보험이라는 건 주식이나 펀드에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주식 시장이 좋죠. 네, 그만큼 변액보험의 수익률도 좋아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변액보험은 주식과 이 펀드에 연동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항상 이런 부분을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식 투자하면 뭐 망한다, 손해보지 않느냐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이런 얘기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 지표를 보면요. 우리나라 처음 시작할 때 주식 한 주당 500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식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2,500선을 돌파했죠. 뭐 3,000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준비하신 분들 해지만 안 했다면 다 돈을 버셨습니다. 해지하신 분들만 손해보셨죠. 그래서 이 변액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유지만 장기적으로 잘한다면 충분히 원하시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추천을 굳이 해드린다면 저는 변액보험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더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세요? 그거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해드리면 중요한 내용이죠. 일단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요 재보험이나 그 다음에 목적에 맞지 않는 요 저축, 종신보험은 정리를 좀 하시고요. 네. 현재 보장기간이 80세로 좀 짧죠. 이 부분은 100세까지 좀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통합보험으로 좀 새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에 맞는 어떠한 저축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종신보다는 연금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현재 금액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은 가능하시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짧은 보장 기간은 좀
넓게 보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내는 돈보다 이자 수익이 좀 작은 부분은 조금 더 이자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럼 시청자님. 네. 오늘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봐드릴 테니까 방송 끝난 이후로 전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내용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볼 거고요. 끝번호 9714님께서 적으셨는데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들 보험이 24세 만기인데요. 지금이라도 성인보험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만기 이후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네, 만약 이 보험 안에 그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다면 지금 당장 그 100세 만기로 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실손보험이 없는 보장이라면 실손보험은 따로 준비하시고 이 보장은 그냥 그대로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아직 어린데 그 24세 이후에는 보장이 전혀 없게 되는 거잖아요. 혹시나 아프면.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있다면 예, 지금 당장 다시 수정하셔야 되고요. 실손보험이 없는 거라면 이제 따로 추가하시고 그냥 이 보험은 유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예, 이제는 실손보험이 이제 단독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네. 예, 그렇게 큰 금액 아니고 가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문자 또 보겠습니다. 0304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보시죠. 납입 면제와 납입 지원의 차이점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정확하게 좀 들어볼게요. 구영본 전문가님. 네. 납입 면제, 납입 지원. 들어보면 똑같은 말 같죠? 근데 이제 간단합니다. 단어 그대로 면제는 내가 내는 보험료를 면제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안 내면 됩니다. 이 돈을. 근데 납입 지원은 돈을 계속 내는 겁니다. 내기는 내는데 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제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다시 이 돈을 빼가는 방식입니다. 아니,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돈은 다 차이를 보면 예. 나는 돈을 내질 않는다라는 게 공통적인 사항인데 예. 면제는 아예 돈을 내지 않는다. 근데 지원은 나는 면제를 받았지만 회사에서 대신 그 돈을 대납해준다.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자인 나는 전혀 이 보험료와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우리는 더 이상 돈을 내도 되지 그렇죠. 않는다라고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0175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보시죠. 좀 길게 남기셨네요. 당뇨 가족력이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나중에 걱정이 돼서요. 만약을 대비해서 어떤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남기셨어요. 안수현 전문가님. 네, 당뇨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정말 계속 대대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 질병보다 휴유증이 제일 무서운 건데요.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시력 눈으로 가는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이나 녹내장 수술 이쪽 수술비를 좀 많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당뇨를 앓으시면 결국에는 신장에 무리가 가서 신장을 투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이런 경우는 만약 질병 휴유장애를 가입하셨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휴유장애 진단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그 당뇨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치아 쪽이 잇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치아 쪽, 치과 쪽 치료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데요. 치아보험 쪽도 좀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손가락 같은 경우는 휴유장애 3%고요. 발가락 하나는 휴유장애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준비하시기는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술비와 또 휴유장애 쪽 보강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수술비, 질병 후유장애, 여기에 치아보험까지 함께 준비하시면 당뇨를 위한 대비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예,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